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핵 미사일 개발과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북한은 확산 금융 활동과 해상 불법 행위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현행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활용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소식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유콤 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19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행사에 참석해 중국, 러시아 등 62개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례가 250건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배경으로 제재 이행을 위한 국가적 역량과 자본 부족, 아프리카 등 과거 북한의 지원을 받아온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 부족,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계산 등 다양한 배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이행으로 제재 집행이 결여된 국가들이 제재 이행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hat has to be done is to improve the enforcement of the sanctions on the books. That's where it become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member states, particularly key ones like the United States or like the EU collection, can do much more with secondary sanctions.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카메론 트레이너 연구원은 북한이 올해도 해상에서 제재 회피 활동을 이어가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북한 국적 유조선들이 외국 항구에 기항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이를 통해 북한 유조선이 불법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ship transfers are not one of those permitted avenues for the import of petroleum. Seeing that North Korean tankers don't enter foreign ports, therefore leads us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tankers are engaged in illicit activity. 영국 합동군사연구소의 달리아 돌지코바 연구원은 북한이 핵 생화학무기 개발과 생산 획득에 사용하는 자금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인 확산 금융활동을 위한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will take any opportunity that is presented to it to generate funds, to move those funds, to potentially procure proliferation-sensitive activity, to generate revenue, and it will do that differently in every region, in every country, whatever opportunities exist. 돌지코바 연구원은 또 북한의 관련 제재 회피 범위가 너무 넓다며 보다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동상 건설 사업, 해외 노동자 파견, 석탄 거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익이 잠재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지코바 연구원은 그러면서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스크리닝 절차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각 국가 기관이 북한의 확산 금융활동 노출 정도와 여부를 파악하는 위험 평가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매년 11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아동의 날입니다. 국제사회는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며 어린이들의 기본 권리를 재조명하고 있는데 북한은 30년 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뿌리 깊은 아동 인권 침해로 매번 같은 내용의 권고를 반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11월 20일 연례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기본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행렬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건물들은 이날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색인 푸른빛으로 일제히 변신했습니다. 헨리에타 포어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총재와 데이빗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은 이날 어린이들과 함께 트위터를 통해 어린이들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Zien we onze generatie geconfronteerd met uitdagingen. Milioni di bambini non ricevono l'assistenza sanitaria di base. Sont privés d'éducation. And are facing poverty and violence every day. 유엔은 1954년 11월 20일 처음 세계 아동의 날을 기념했고 1959년 11월 20일엔 아동에 관한 구체적 권리를 10개로 정리한 유엔 아동 권리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이어 1989년 11월 20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채택됐는데 역대 가장 많은 196개국이 비준을 해 각국의 아동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북한도 30년 전인 1990년 이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거의 매번 같은 내용의 권고를 반복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모든 형태의 아동 폭력을 근절하며 아동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말 것 등입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concerned about abuses of labor rights, including forced labor, child labor, unsafe working conditions. 국제사회는 북한 어린이들을 동원하는 대규모 집단 체조를 대표적인 아동 인권 침해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해마다 발표하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어린이들이 공장이나 농장에 배치돼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의 영양 부족은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인데 유니세프는 최근 보고서에서 특히 심각한 만성 영양 실조는 어린이들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유엔 아동권리 협약 이행에 관한 가장 최근 심의가 열린 건 지난 2017년 9월입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당시 심의에서 북한은 어린이들의 권리와 복지 보호와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관한 다음 심의가 열리는 내년 10월 20일 약 5년 만에 국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미국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상징하는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 주도로 국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북한 인권 특사를 4년이나 공석으로 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큰 실수라면서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 인권 관련 논의를 유엔 무대로 확대하고 한국과 북한은 물론 일본, 중국과의 외교 대화로 이끌 중요한 자리라며 시급히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지난 몇 년간 미국은 북한 인권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된 만큼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은 선택이 아닌 법에 따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지난 2014년 절정에 달했던 북한 인권 개선 압박과 성과가 미국과 한국 등의 부재로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면서 특사 임명을 통해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잡고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가 주관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화상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세계 경기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말레이시아 무이딘 야신 총리 등 21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APEC 화상회의 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경기 침체에서 전례 없이 경제 회복을 이뤄낸 것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 같은 강력한 경제 성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가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기조를 향후 20년간 APEC의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을 약속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성공적 개발 등 미국의 글로벌 보건 리더십 역량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보건, 경제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남포의 유류 항구에 최근 유조선들의 입출항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를 통해 지난 8월 20일부터 3개월간 북한 남포의 유류 항구를 살펴본 결과 구름 등에 가려 선박 입출항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이 기간 동안 모두 15척의 유조선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 항구를 드나든 유조선 26척에 비해 약 10척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체적인 유조선들의 운항 횟수가 감소한 것입니다. 또 지난 3개월간 포착된 유조선은 길이가 50m 이하로 100m대 선박이 드나들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이나 올해 여름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석탄 무역업에 종사했던 탈북민 이모 씨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석탄 수출로 외화를 벌지 못한 회사가 유류를 사들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가 보도한 지난 8월부터 북한의 대표 석탄 항구인 남포와 송림, 대안항 등에서 석탄 선박 운항이 중단되면서 이 같은 남포항의 최근 유조선 입출항 감소와의 연관성도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